좀 더 광범위하게 광화문에서 한 100만 명 재작년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 코로나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그 거대한, 이렇게 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닙니다. 이재명뿐만 아닙니다. 시진핑도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소수동 민족들 독립운동이 아주 불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홍콩뿐만 아니라요, 위구르라든가 뭐 마카오라든가 하다못해 연변족까지요. 그런데 그런 거가 일어나고 있는 홍콩은 이미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그냥 꽉 잡았죠. 그 다음에 홍콩을 위시로 해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꽉 잡았죠. 러시아도 푸틴이 영구집권 체제로 가는데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그냥 꽉! 김정은이도 꽉! 대한민국도 얼마나 우리가 전사였습니까? 재작년 10월 3일 개천절날, 광복절날 인류 역사에 그만한 집회가 없었거든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거기에서 엄청난 시위를 했었죠. 그때 I have a dream 해가지고 유명한 연설 한 연설. 그래서 미국이 뒤집어졌는데요. 그때 집회 인구가 10만이었어요. 그건 뭐 우리 그때 광화문 집회 내면 세 발의 피야.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폭포가 이과수 폭포인데요. 저는 가봤는데요. 야, 엄청나더라고요. 쏟아지는 폭포가. 나이아가라는 거기 수도꼭지예요. 근데 우리 광화문 집회에 비하면 마틴 루터 킹의 그 I have a dream 그 워싱턴 집회는 진짜 오줌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표정 보니까 불안하세요. 저도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혼을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표정이 참 어렵게 6.25 사병 끝나고 잘 교육하고 잘 살고, 이승만 대통령 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박정희 대통령 덕에 밥 먹고 살게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사기꾼 이상한 양아치한테 걸려서 결혼 실패를 했어요. 재혼을 해야 되는데 두 놈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의사인데 서로 뭐 가족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약간 그래도 재혼은 해야 돼. 왜냐하면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보호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안심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요. 두 사람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하고 검사하고 같이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한 게, 왜냐하면 전 남편이라는 놈이, 전 남편이 깨끗이 이혼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깨끗이 이혼을 안 해주고 계속 협박하고 또 대타를 놔서 이놈하고 결혼하라네. 근데 완전히 이건 사기꾼의 전과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검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한 놈만 결혼하면은 보호가 딱 될 것 같은데, 저쪽이 술수가요, 보통 술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두 가지 의미 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선관위원이 9명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3명,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3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 하나. 자, 기가 막히죠 벌써. 그러면 국민의힘이 임명한 사람 하나인데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켰어요. 문상부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선관위원장도 한 사람입니다. 선거 관리에 아주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완전히 비토 놔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8명이죠. 그 다음에 조혜주 상임위원, 이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캠프.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여기 박찬종 변호사 계시지만 우리법연구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다 왼쪽 깜빡이 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악을 했어요. 선관위 9명을
이제 한 명이 임명 안 돼가지고 8명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데 조혜주는 임기가 24일 날 끝나는데 상임위원입니다. 선관위원 9명 중에서 상임위원 하나 빼놓고 8명 있죠. 상임위원은 거기 이제 대표예요. 말하자면 여기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 조혜주가 24일 날 임기 끝나는데 임기 끝나고 반칙을 써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상임위원회에서 선관위원으로 계속 3년을 더 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불안한 게 단일화되면 이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한테 괜히 깽판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일화돼도 저는 이대로 가면 진다. 왜냐하면 선관위 이거 그렇게 됐어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 대표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주심, 선심 2명, 비디오 판독관, 사거리 일본 대표 선수 출신들을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일본 대표팀의 그 후보들이나 하여튼 일본 팀을. 그러면 그 경기 나가서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 손흥민이 11명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싸워서 이길 뚱 질 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돼야 되죠. 단일화 안 되면 무조건 지죠. 또 하나 의미 있는 기사는 오늘 칼럼인데요. 자유일보에 회방꾼이냐 회방꾼보다는 거강꾼이 필요하다. 이런 칼럼이 자유일보에 오늘 났습니다. 그걸 잘 읽어보시면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인데 거강꾼이라는 건 중개자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를 중개해가지고 뭡니까?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건데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준석이는 거강꾼은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뭡니까? 아주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공천 안 주겠다 이런 거니까 얼마나 불안해. 거강꾼 행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방꾼들만 있는데 자, 이게 단일화가 그래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안 되면 죽는 걸 다 알아요.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그게 여론조사로 단일화가 룰이 돼도 만약에 거역하고 셋이 나간다. 그러면 지는 거 뻔히 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돼도 홍준표도 살고 안철수도 살았어요. 그래서 둘 다 이번에 대선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단일화 안 되면 둘 다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여러분들한테 죽어요. 그렇죠? 가만 놔둘 겁니까? 가만 놔둘 거예요? 단일화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저는 100% 된다고 보는데 단일화 되기 전까지 뭐 단일화 없다고 그건 자기 상품같이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문제는 단일화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여기서도 압박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에서조차 압박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은 그거예요. 이번에 국민혁명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특공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대통령 돼도 여소야대입니다. 180석의 민주당이 갖은 땡깡을 다 부릴 텐데 발목 다 잡을 텐데 그리고 민노총은 뭐 또 촛불 들고 나와서 금방 엎으려고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에 물러났죠? 쫓겨났죠? 아마 가정을 할 때 윤석열이 된다고 칩시다. 이대로 가면요 1년 안에 쫓겨납니다. 그럴 때 특공대가 필요해요. 아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아이 걔들은 특공대가 못 돼. 국민의힘 103명 국회의원들이요? 아이고 그거는 회방꾼들이고 그럴 때 특공대들이 광화문에서 지켰던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돈 내는 핵심 당원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저는 어렴풋이 듣고 있는데 당원들 합치면 한 300만 명 돼요. 그런데 그때 광화문에 집결했던 그 어마어마한 국민혁명당의 당원들 내진 책임 당원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단일화된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특공대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아니 유관순 누나가 만세운동 할 때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 되려고 만세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한 거고, 이준 열사든 안중근 의사든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총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 혁명당도 여러분들도 불안하지만 나라 살리려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특공대인데, 자,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특공대를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무슨 여론조사로 단일화해서 누가 올라가서 좋다 이거야. 근데 특공대 없이는 정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배려를 장관 자리를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배려를 좀 특공대 우리 좀 앞서 주십시오. 우리랑 같이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최소한 이 정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자세를 보이는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한 둘은 무조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선관위가 그래요. 조혜주가 왜 그렇게 임명됐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로 한번 재미 봤어. 근데 이번이 제일 큰 판인데 이번 안 쓸까요? 영화 타짜에서 보면요, 타짜에서 보면 주인공이 조그만 판 이뤄줘요. 그리고 큰 판, 올인판에서 먹습니다. 부정으로. 밑장 빼기 등 부정으로. 근데 조그만 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내줬어요. 그건 큰 판 먹기 위해서. 이번에 큰 판이에요. 왜 큰 판이냐면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먹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체제 전복이에요.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이번에 끝장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이 한 반 정도 진지전 구축한 거를 이번에 완전히 사그리 활용점점 끊습니다. 그런 올인판인데 안 쓸까요? 에이, 그 순진한 생각. 무조건 쓴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보들이 부정선거 하면은 큰일 난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4.15 부정선거, 선거 부정 재판 들어간 거 왜 결과 안 내놓냐? 주장을 해야 돼요, 후보들이. 그러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하면서 재판 왜 안 내놔? 6개월 내에 재판 내놓고 이렇게 된 게 선거법이에요. 1년 6개월, 7개월이 넘었어요. 재판 결과 125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한 군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재검표만 이루어졌지 한 군데도 결과 안 나왔어요. 왜 결과 안 내놓겠습니까? 방망이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 아닙니다. 정상선거였습니다. 방망이 칠래니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재검표에서. 그렇다고 부정선거입니다고 방망이 칠라니 자기네 편이 다 죽어. 왜냐하면요,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되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 같은 조직이야. 자기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3월 9일만 남기자. 3월 9일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방망이 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일화 해야 되는데, 단일화 무조건 됩니다. 단일화 목소리 높이면서 왜 선거 결과 안 내놔? 재판 결과 안 내놔. 그리고 3월 9일 날 만약에 부정선거 또 저지르면 이제 2판 4판 이제 방역 감염법이고 무슨 코로나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는 우리 특공대들이 다 나와서 죽여버린다, 싸운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가 윤석열이, 안철수가 얘기를 해야 돼. 한 번만 얘기해라. 부정선거와 싸우겠다가 한 번만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못 써요. 쓰려고 밑장 빼기, 화토해서 밑장 빼기 하려다가, 야! 너 밑장 빼기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뺄래다가 그냥 부들부들 떨.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하지 마! 이 소리 왜 못해요? 이 소리를. 이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면은 100%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이 특공대가 돼서 윤석열이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단일 후보를 반듯하게 지킵니다. 급소는 부정선거예요. 그거 꼭 주장하실 거죠? 이해해야 돼요. 단일화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유.